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어제 19일은 저희가 동포세계신문 2021년도 새해 첫 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신문도 돌리고, 그리고 뭐 여러가지 동포사회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 또 이렇게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제가 이 첫 일면에는 지난 14일날 방송을 했던 원하지 않는 불법 체류, 어쩔 수 없는 불법 취업, 중고등부들이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 방송을 했는데요. 그래서 세계 코로나19 이 대유행, 이 중국동포들이 진퇴양난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일면 기사로 기재를 했습니다. 이만큼 이 코로나19가 좀처럼 진정기미를 좀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올해도 이 현상이 이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동포분들 더 심적으로라든가 여러 쪽으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1월 18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관심 있게 보았는데요. 아마 이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국 동포분들도 상당히 관심 있게 이 신년 기자회견을 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년 기자회견을 본 소감, 그거를 또 보고 나서의 어떤 느낌, 이런 거를 단상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드리기 전에 앞서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우리 중국 동포분들, 상당히 이제는 10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도 상당수 되고요. 상당히 이제는 한국 사회에 거의 동화되었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정말 이 내국이 못지않게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동포들이 그래도 이 모국인 대한민국의 안정과 이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다 한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8일 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이 동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보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참 어떻게들 보셨는지 저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올린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보고 어느 분이 이런 댓글을 쓰셨습니다. 한국 생활이 21년째이고 한국에서 대통령이 5번 바뀌었다. 근데 2번이 최악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혹평을 한 댓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동포분이 쓰신 글인데요. 이 글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런 혹평, 비단 이 한 분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한국 정부에 대한 실망이 이 중국 동포들 사이에서 점점 커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아마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한 2000년대 초에 그때 한창 이 동포분들이 불법 체류 신분으로 있으면서 단속에 걸려서 강제 추방을 당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분이 출입국 외국인 보호소에 있다가 이 벽에다가 이런 낙서를 하고 출국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은 이 남한에 대해 총을 쏘고 싶다, 핵폭탄이라도 터뜨리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런 낙서를 남기고 출국을 했던, 그래서 아주 그 이야기가 아주 그 동포들 사이에서도 회자됐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강제 추방 정책에 대해서 이 중국 동포들의 그 당시에 이 반한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였죠. 그래서 지금 그때 그 당시로 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17년 5월 10일 그 취임 이후 5번째 기자회견이었다고 합니다. 이 5번째, 그러니까 뭐 취임이 지금 5년 차니까요. 1년에 한 번 정도 걸로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것이죠. 근데 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뭐 각 29회, 김대중 대통령이 29회, 노무현 대통령이 13회를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걸 비교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한 기자회견은 뭐 아주 작은 것이죠. 그래서 확실히 이 소통 기회가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시면서 이 많은 현장을 방문을 해서 다방면에 국민과 소통을 해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소통 방식에 있어서는 뭐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 기자회견은 이 코로나19 전국 속에서 이 집권 5년차를 맡고 있는 이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 벌어지고 있는 여러 한국 사회의 상황들에 있어서 과연 대통령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자 이번 이 기자회견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 분들도 이번 기자회견에 관심을 갖고 보신 분들이 많았다, 제가 이렇게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동포들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쨌든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지,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인지 상당히 이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기자회견 시간이 시간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됐죠. 총 한 2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뭐 주로 오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 것이다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뭐 그것을 꼽자면은 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된 내용, 또 부동산 정책, 뭐 경제 전반적인 그런 정책, 그리고 또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이 법무부, 이 검찰청, 그러니까 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거 상당히 국민들이 관심을 크게 기울였던 그런 내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외교적인 측면에서 뭐 북한과의 관계, 미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한중 관계에 있어서 한 기자는 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뭐 이렇게 그 대통령의 입장을 물어보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참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만만의 어떤 그런 말씀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미 관계에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한중 관계도 아주 중요한 관계이다라고 하면서 한중 관계,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아주 뭐랄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중국 동포 분들도 관심 있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그리고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병하,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된 뭐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이슈로 이번 기자회견에서 오간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동포분들 입장에서 볼 때 사실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사실 제가 별도로 언급해 줄 만한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TV를 통해서 지켜보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동포 문제하고는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암묵적인 기대감, 이런 것을 이 기자회견 속에서 찾고자 하는 그런 뭐랄까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기자회견 모습을 쭉 지켜보았습니다. 그 첫 인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5년차 임기에 들어선 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많이 초췌해져 있거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답변도 뭐 시원시원하였다기보다는 여러가지 해석과 또 추측을 하도록 여지를 남긴 답변이 많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 19일자 언론 사설을 보니까요, 이 어떤 언론은 문 대통령은 일부 대목에서 현실과 어긋난 답변으로 듣는 이들을 헷갈리게 했다.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원론 반복과 동문서답으로 채워져 답답함을 느끼게 했다. 이런 뭐 평가를 내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지층을 너무 의식을 해서 국민적 궁금증은 해소해 주는데 미흡했다. 뭐 이런 평가도 내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내가 볼게요. 뭐 냉정한 혹평이라 이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물론 곱지 않게 생각하는 이 언론들도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입장이 이제 반영되었기 때문에 사설들이 이렇게 혹평을 했다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뭐 국민 중에 뭐 대통령을 꼭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늘 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어쨌든 대통령과의 대화, 이런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참 대한민국 대통령 참으로 쉽지만 않은 자리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노무현 대통령도 정말 이 대통령 해먹기 어렵다, 뭐 이렇게 이 푸념 섞인 말을 할 정도였었죠. 아마 이런 생각은 뭐 누구나 이렇게 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이 연민의 정으로 또 대통령을 바라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의 생각이 이 국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냉철하게 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꿰뚫어 보려고 하고 또 분석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대통령께서 알고 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뭐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국민과 격이 없는 어떤 소통한다,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다, 뭐 그러면서 이제 기자회견이지만은 국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또 겸허히 듣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또 바로 답변을 주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그냥 메모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나중에 그때는 즉답을 해줄 수는 없지만은 충분히 검토해보고 확실한 답변을 추후에 이렇게 또 밝히겠다, 뭐 이렇게 했더라도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뭐 대통령께서 일일이 뭐 즉답으로 대답을 해주려고 하면은 뭐 실언도 나올 수가 있고요. 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면은 뭐 잘했다 못했다 뭐 여러 가지도 말들이 나오고, 또 안 했느니 못했다, 뭐 이런 건 아니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만의 더 합법이 있고 스타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기자회견은 그래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또 현 정부에 대해서 이 동포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 초기로 돌아가면은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이 동포 단체들이 전격적으로 이 지지 선언도 했던 것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취임 초기에는 또 상당한 또 호감도를 보였죠.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지금은 놀랍다 생각할 정도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유튜브 방송에 이렇게 있는 댓글을 다신 분들의 어떤 이런 글을 이렇게 천천히 보면은 결코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좋은 것만이 아니다. 점점 이 여론이 좀 악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은 이 코로나19 전국에 정말 어려움 겪는 동포들이 많고요. 그런 가운데 한국 정부인 이 출입국 당국이라든가 노동 당국에서 자꾸 동포들을 옥죄는 그런 정책을 아마 이렇게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이 지역가입자이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있는데 부담이 크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 이 건강보험료 의무화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어떤 불만들이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좀 내긴 게 댓글을 소개를 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분, 그 이미자라는 분인데요. 저는 한국에 온 지 21년 되었습니다. 항상 대한민국을 고마워하면서 살아왔고 대통령도 5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치아는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또 박정민 님은 이젠 당국 정책에 실망이 많아서 그냥 쓸모없는 빚어버리고 불법으로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보험 안 내도 되고 취업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불법으로 있는 것이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있는 게 더 편하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이 당국, 이 한국 정부는 이젠 우리의 삶의 전부를 부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정책을 모기님 정책이라고 이렇게 또 비꼬아서 말을 했어요. 이 모기 알죠? 예, 이렇게 피를 빨아서 먹고 사는 이 모기, 그런 것처럼 이 동포들이 이런저런 벌금도 내게 하고 여러가지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기술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기술 자격증도 자기 비용대에서 받는데 체류 자격 병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 동포들로부터 이렇게 돈은 받아가면서 어쨌든 동포들에 대한 그런 정책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기님 정책이다 이렇게 비꼬아서 말하는 그런 댓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동포분들도 다양한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분의 평가는 아니라 정말 또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고 호감을 보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점점 이렇게 실망을 표기하고 참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좌절을 하는 이 동포분들의 목소리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한국 언론의 사설들을 보니까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바람은 이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이 광화문 이 촛불 혁명으로 세워진 정부라고 하죠. 이 문재인 정부.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취임사에서 이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약속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지적이 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사설을 볼까요? 한겨레 신문. 문 대통령 임기는 앞으로 16개월 남았다. 취임 직후에 약속처럼 남은 임기 동안에 언제든 국민과 언론 앞에 서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서울신문. 국정 현안에 대해서 국민과 소통하며 정부가 정책에 대해 결정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정파를 떠나 국민 통합에 노력한 정부로 기록되려면 소통에 더 힘써야 한다. 경향신문. 남은 임기 동안 더 자주 시민과 소통하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나아가 야당과 소통과 갈등 조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한다. 네, 이렇게 이제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어주십사고 바라는 한국 언론의 이런 사설 내용들이 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동포 문제, 동포 정책과는 뭐 직접적으로 연계된 그런 내용이 기자회견에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동포들도 이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어떤 진정한 모습이랄까요? 희망을 주는 모습, 그런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 기자회견을 바라본 분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이 중국 동포들도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모국 대한민국의 안정과 발전을 간절히 바란다. 이것이 다 같은 한마음이다 라는 것을 이 한국 국민이 또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번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바라본 저의 이 단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중국 동포분들이 뭐 한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또 한국 정부에 대해서 좋거니 나쁘거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내국인이 한국 국민들은 한국 국민도 아니면서 또 투표권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무슨 그런 말을 다 하냐,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분들도 정말 이제는 오랫동안 체류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인들 못지않게 한국 사회에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게 되고 또 평가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모국인 대한민국 사회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또 자기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거침없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 그렇게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진정으로 정말 걱정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벗게 된다면은 더 나은 이 모국사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도 끝으로 좀 문재인 대통령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임기 만료 전에 정말 방문 취업 동포 문제를 꼭 해결해주고 이 재동포 정책을 좀 완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포 여러분들 정말 임기 이제는 5년차 마지막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 이 문재인 대통령 많이 힘든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힘을 내시라고 또 응원의 메시지를 또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변축장 김용필이었습니다.